안녕하세요. K님입니다. 오늘은 시작K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윈도우 10 사용자를 위해 개발된 시작K 2.0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다운받은 후 적당한 장소에 압축을 풀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컴퓨터 작업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요. 하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걸 찾아서 실행시키는 건 조금 번거로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자동 실행되도록 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원하는 분은 시작K 폴더 내에 부팅 시 시작하기 파일을 더블 클릭하고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걸 다시 실행하고 아니오를 누르면 부팅 시 시작하지 않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컨트롤 시작 엔드 단축키를 누르거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시작K 아이콘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종료를 누르면 됩니다. 실행 중인 동작을 멈추는 것은 키보드의 포즈 브레이크 버튼, 프로그램을 재실행하는 것은 컨트롤 시작 R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 버튼과 K 버튼을 동시에 눌러 설정창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빠른 입력 탭에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에 대한 부분이 있고 하단에는 파일 정렬과 날짜 시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빠른 실행 탭에는 빠른 실행을 위한 10가지의 설정이 있고 알림이 탭에는 빠른 실행에서 설정한 사항을 연속으로 실행하는 부분과 알림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복 실행 제목 탭에는 10가지의 반복 실행 제목이 표시되어 있고 자막 학습 탭에는 이 반복 실행을 연속으로 실행하는 부분과 자막 학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탭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단축키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와 중복되어 사용이 불편할 경우 여기서 체크 해제하면 해당 기능이 동작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단축키들은 윈도우 10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단축키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단어 문장 표시 기능은 사용 빈도가 높다고 생각되어 한쪽 손만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왼쪽 손이 닿을 수 있는 범위의 알파벳으로만 단축키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단축키가 많기 때문에 단축키 목록을 따로 출력해서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하단 시작K 아이콘에서 단축키 설명 인쇄를 누르세요. 이제부터는 10가지 기능의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표시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빠른 입력 탭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10개의 단축키가 보입니다. 4개의 그룹이 각각 10개씩 있으므로 총 40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O 그룹, P 그룹, 왼쪽 대괄호 그룹, 오른쪽 대괄호 그룹 각각 10개씩 단어나 문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버튼과 영어 O를 누르면 O 그룹으로 바뀌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설정창을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단축키를 통해 그룹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설정한 그룹 단어, 문장은 컴퓨터를 껐다가 켜도 계속 유지됩니다. 글자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시작 버튼과 단축키를 동시에 누르면 설정해둔 글자가 표시됩니다. 이것은 이 설정창에서 변경할 수도 있고 설정창을 띄우지 않고도 글자 복사하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블록 설정한 후 컨트롤과 해당 단축키를 눌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설정은 두세 줄도 가능하지만 너무 긴 문장을 설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한 한 줄로 된 단어나 문장만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로 구분된 문장 등은 설정하지 마세요. 한글 프로그램에서 특수 문자를 입력할 경우 문자표 입력창에서 원하는 문자를 찾아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일부 특수 문자인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다만 모든 특수 문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
연도를 축약해서 표시할 때 단순히 키보드에 있는 따옴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는 따옴표가 아니라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표시된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포스트로피는 유니코드 문자표 중 라틴 영역에 있는데요. 연도를 표시할 때마다 문자표를 이용하는 건 다소 번거롭습니다. 이럴 땐 단축키로 표시하는 걸 추천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특수문자인 가운데 점이나 화살표, 단위 기호도 이 기능을 이용하면 훨씬 빨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장 입력 단축키 중 시작 G 버튼을 이용하려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윈도우 10의 기본 단축키이기 때문에 시작 K가 실행 중인 상태에서도 이걸 누르면 게임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원하지 않는 분이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이 기능을 끄려면 시작 버튼을 누르고 설정을 선택한 다음 PC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게임을 선택한 후 게임 박형을 클릭해서 끔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K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형광펜 기능입니다. 시작 키와 Alt 키를 동시에 누르고 원하는 곳을 드래그하면 보시는 것처럼 반투명한 선이 그려집니다. 문장이나 단어에 선을 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냅 기능도 넣었습니다. 시작 키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들이 한꺼번에 지워집니다. 시작 버튼과 Y 버튼을 누르면 형광펜 설정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하면 설정창의 색깔이 그 색으로 변경됩니다. 하단에는 색 추출 기능이 있는데 추출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그 색상과 색상 코드가 표시됩니다. 원하는 색상이 보일 경우 클릭하면 그 색으로 고정됩니다. 이 색을 쓰고 싶으면 설정창에서 그 색상을 한 번 더 눌러줘야 합니다. 투명도와 굵기를 변경해서 선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시작 Alt Z 버튼을 누르면 마지막에 그린 선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설정창을 띄웠을 때 색상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명도와 굵기만 변경하면 선이 그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색을 선택해야 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빠른 화면 캡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과 시작 키를 누르고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바탕화면에 드래그한 영역이 PNG 파일 형식으로 저장됩니다. 캡처한 이미지는 클립보드에도 저장되어 한글이나 엑셀에 바로 붙여넣기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시작 K에서는 드래그하는 동안 캡처하는 영역에 테두리가 깜빡거리도록 했었는데 이제는 반투명 사각형이 표시되어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캡처한 날짜와 시간을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파일 이름이 중복되지 않아 연속으로 여러 번 캡처해도 됩니다. 컨트롤 시작 Alt 키를 누르고 원하는 부분을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영역이 캡처되어 회색 테두리가 있는 창에 떠 있게 됩니다. 창을 옮기려면 이미지 창의 한 곳을 드래그하면 되고 이 창을 닫으려면 오른쪽 위쪽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네 번째로 빠른 실행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나 문서, 폴더, 웹사이트 등을 단축키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창을 열고 빠른 실행 탭을 누르면 10가지의 설정들이 보이는데 여기에 표시된 단축키를 누르면 미리 설정해둔 기능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실행 단축키는 시작 키와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 숫자를 누르면 됩니다. 설정하는 단축키는 여기에 컨트롤 키만 추가하면 됩니다. 설정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요. 이 설정창에 파일이나 폴더의 경로, 인터넷 주소 등을 직접 입력해서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 찾기 버튼을 눌러 해당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설정을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한 후 설정 단축키를 눌러도 되고 경로나 인터넷 주소를 블록 설정한 후에 설정 단축키를 눌러도 됩니다.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등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름만 정확히 입력해도 설정됩니다. 시작 버튼과 이 버튼을 누르면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항상 기본 폴더로 고정되어 있어서 원하는 폴더를 찾아가려면 몇 번을 더 클릭해야 합니다. 물론 바탕화면에 자주 쓰는 폴더들을 만들고 실행할 수도 있지만
바탕화면이 복잡해지면 마음도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원하는 폴더를 기준으로 윈도우 탐색기가 열리게 됩니다. 매일 컴퓨터를 킨 후 실행하는 작업 환경이 비슷하다면 그런 환경이 되도록 단축키 하나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창 알림이 탭에 연속 실행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기능들을 여기에서 원하는 것만 체크한 후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연속 실행 단축키인 F1 키를 누르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실행됩니다. 기능은 10개만 제공하기 때문에 본인의 필요에 맞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 문서, 폴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등록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할 파일이나 폴더가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파일이나 폴더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상위 폴더명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파일이 삭제되거나 이름을 바꾸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휴지통 등 몇 가지 파일 또는 폴더는 설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5번째로 파일 정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은 조직도 순으로 파일을 정렬하거나 폴더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윈도우 탐색기에는 이름순, 날짜순, 크기순 등 여러 가지 정렬 방법이 있지만 부서의 직제 순서대로 정렬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조직도상의 부서명이 가나다 순으로 된 경우는 이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 조직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프로그램에 알려줘야 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 등으로 일부 부서명이 바뀐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조직도 순서대로 표시된 파일을 열고 부서명 처음부터 끝까지 블록을 설정합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컨트롤 시작 키를 누르면 순서가 저장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직제순, 마을명순, 직원순 등 원하는 대로 기준을 정하여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제 시작 키 폴더 안에 자료 수합 테스트 폴더를 열어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렬을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한 후에 시작 버튼과 엔드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들이 직제순으로 정렬되는 게 보이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택한 파일들이 부서명의 순서와 정렬 기준, 부서명을 이름으로 하는 파일들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윈도우 탐색기에서 파일 이름으로 정렬했을 때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도 쉬워지고 어느 부서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참고로 파일을 1만 개 이상 정렬할 경우는 드물 것 같아 앞에는 내 자리 숫자만 표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엑셀 파일이든 한글 파일이든 관계는 없지만 부서명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경우나 해당 파일이 실행 중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일 이름 가운데 들어가는 정렬 기준은 시작키 설정창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원하는 문구가 텍스트로 되어 있으면 설정창을 열지 않아도 블록으로 설정한 후 컨트롤 시작 B 버튼을 눌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이나 메모장을 열고 시작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설정되어 있는 직제순 부서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든 시작 페이지 다운 버튼을 누르면 바탕화면의 직제순대로 부서명을 이름으로 하는 폴더를 만들 수 있고 시작 페이지 업 버튼을 누르면 부서명만을 이름으로 하는 폴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정리해야 되는 파일이 여러 있는 경우 이렇게 한꺼번에 폴더를 만들어 작업하면 편리할 겁니다. 6번째로 알림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무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버스로 물건 받기로 한 걸 깜빡 잊고 있다가 겨우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맞춰놨었지만 깜빡 잊고 만 것이죠. 알림이 기능은 저 같은 사람이 없도록 특정 시간이 되면 컴퓨터로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시작키 설정창 알림이 탭 하단에 있는데요. 몇 분 후 알림이는 설정을 저장한 순간부터 몇 분 후에 알려주는 기능이고 몇 시에 알림이는 말 그대로 몇 시 몇 분에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4시간 알림이는 매 시간마다 몇 분이 되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사용 방법은 사용할 기능을 체크하고 원하는 시간과 알리는 방법도 선택한 후
저장을 누르면 됩니다. 반복을 체크하면 시작 K가 실행될 때마다 해당하는 알림이가 자동 실행되기도 합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문자나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7번째로 날짜 시간 표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F12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로 전화 메모를 남기거나 일지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시 형식도 변경 가능한데요. 시작 K 설정창 빠른 입력 탭 하단에 날짜 시간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날짜만 표시되게 하거나 시간만 표시되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용자 분이 마음대로 설정을 바꿀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사용자 설정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한 후 하단에 비슷한 형식으로 문구를 바꿔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YYYY 대신 Y나 YY를 사용하면 21만 표시됩니다. 마찬가지로 MM은 월을, DD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HH는 시간이고 MM은 분, SS는 초를 의미합니다. 모든 걸 지우고 SS나 S만 사용하면 현재 시각에 초만 표시되기도 합니다. 8번째로 자막학습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외국어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은 갖춰야 하는데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실상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무 시작 전이나 점심시간 등 잠깐 짬을 내서 공부하는 건 어떨까요? 시작 버튼과 J를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반투명 창이 생깁니다. 이 기능은 정해진 시간이 되면 단어나 문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이걸 보면서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밤이나 아침에 공부한 걸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 놓고 수시로 보다 보면 공부한 걸 오래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반투명 창에서 여우 아이콘을 누르면 학습할 텍스트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 아래에 체크 아이콘을 누르면 자막 학습 창이 닫히게 됩니다. 시작 K 설정 창에서 자막 학습 탭을 누르면 창의 투명도나 글자 크기, 변환 속도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 자막으로 영어를 공부할 수도 있는데요. 확장자가 SMI인 파일을 갖고 있는 경우 찾기 버튼을 눌러 경로를 지정하고 추출 버튼을 누르면 시작 K 폴더 안에 시작 K 학습 자막이란 텍스트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 텍스트 파일을 학습 경로로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9번째로 부서 금액 표시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입력하려면 금액이 커질수록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문서를 보다 보면 쉼표를 잘못 찍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그런 불편함은 사라질 겁니다. 붙여넣기가 가능한 상태에서 시작 버튼과 N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하단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는 16자리, 즉 1000조 단위까지의 숫자만 입력됩니다. 그 이상 쓸 일은 거의 없겠죠? 숫자를 입력하면 하단에 어떻게 표시될지를 보여줍니다. 창 오른쪽에 한글이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단순히 세 자리 숫자마다 쉼표가 들어간 형태만 표시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입력한 숫자가 16자리 이상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설정 반복 실행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시간차를 두고 특정 부분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하고 문자를 입력하거나 특정 키보드를 누른 효과를 낼 수도 있고 파일을 실행하는 등의 작업을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의 요청이 있어 이미지 찾기 기능도 포함시켰습니다. 설정창은 컨트롤 시작 그리고 키보드 오른쪽 숫자를 누르면 나옵니다. 여기서 키보드 오른쪽 숫자는 넘락 불이 켜진 상태에서 눌러야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 상자가 있고 각각의 번호 오른쪽으로 여러 기능들과 식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1번부터 100번까지 10개 단위로 총 10개의 탭이 보입니다. 일렬로 나열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제목과 반복 횟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은 여기서 설정한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단한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단축키를 누르면 되는지
설명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만 참고하는 용도이므로 편하게 적으세요. 시작회의 설정창에서 반복 실행 제목 탭에는 이 제목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하단에 있는 초기화 버튼은 1부터 100까지 전체의 체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작업을 설정할 때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반복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 기능을 반복하고 싶은 횟수만큼 숫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시작키와 키보드 오른쪽 숫자를 누르면 설정한 동작을 실행합니다. 동작 원리는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적으로 체크됐는지 여부를 비교한 후 체크되어 있으면 해당 기능을 실행하고 지정한 시간만큼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설정 방법은 사용하려는 항목의 숫자를 체크하고 조정한 후 휴식 시간을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번의 기능 선택을 사용하고 싶다면 1번을 눌러 체크하고 리스트에서 원하는 기능을 선택합니다. 휴식은 프로그램이 어떤 동작을 한 후 다음 동작을 하기 전까지의 대기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숫자 1000은 1초를 의미합니다. 즉 500은 0.5초, 3500은 3.5초 동안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급적 30초 이내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좌표를 클릭하게 만들고 싶다면 2번처럼 클릭이라고 된 번호를 체크하고 설정 버튼을 눌러 원하는 곳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좌표가 변경되는데 클릭을 누르면 동작을 멈추고 그 좌표 값이 입력됩니다. 물론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됩니다. 특정 위치를 더블 클릭하게 만들고 싶다면 클릭이라고 된 번호를 2개 연속 체크하고 좌표를 같게 입력해주고 첫 번째 클릭 기능 뒤쪽 휴식을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문자를 입력하게 만들고 싶다면 문자 입력이라고 된 번호를 체크하고 원하는 문자를 입력하면 됩니다. 10번은 마우스가 위치한 곳부터 지정된 좌표까지 드래그하는 기능입니다. 30번처럼 특정 좌표에서 다른 좌표까지 드래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21번을 보면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실행 기능처럼 특정 파일이나 폴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실행시킬 때 사용합니다. 85번과 89번은 이미지 찾기 기능입니다. 이것은 찾기 버튼을 눌러 작은 크기의 BMP나 PNG 파일을 선택해주면 실행될 때 보이는 화면에서 똑같은 이미지를 찾아 한번 클릭하는 기능입니다. 캡처 기능을 이용해 작은 PNG 파일로 저장하고 찾기 버튼으로 그 파일을 선택해주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이는 화면에서 지정한 이미지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1번부터 1000번까지 전부 이런 기능들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은 기능 선택 리스트에서 여러 항목 중 원하는 효과를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각각의 항목은 말 그대로 키보드에서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의 효과를 냅니다. 이 중 반복 횟수 입력은 전체 반복 횟수만큼 숫자를 표시하는 기능이고 Alt-C나 Alt-I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넣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원하는 단축키 항목을 누르면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원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한글에서 표의 세를 합치는 명령어인 알파벳 M은 그냥 M을 입력하면 되는데 F2나 엔터, 스페이스 등의 기능키는 중괄호로 묶어줘야 합니다. 컨트롤 키는 위로 표정 나온 캐럿 기호, Alt는 느낌표, Shift는 더하기, 왼쪽 시작 키는 샵 기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Alt-I는 느낌표와 I를, Alt-F4는 느낌표와 중괄호로 묶인 F4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단축키가 너무 많아 리스트에 전부 포함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원하는 단축키 항목을 넣어본 것입니다. 시작회의 설정창의 자막학습 탭을 보면 이러한 기능을 조합하여 연속으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설정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 선택일에는 시작 1번의 기능을 넣고 기능 선택이에는 시작 2번의 기능을 넣은 후 반복 2를 입력하면 F9를 눌렀을 때 1번 기능과 2번 기능을 연속으로 2번 실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기능이 동작하는 동안만큼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작업을 하려고 마우스를 억지로 움직여버리면 엉뚱한 곳을 클릭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 시작K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창이 갑자기 뜨거나 인터넷이 느려지는 경우, 컴퓨터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는 경우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특히 인터넷은 처음 특정 사이트에 접속할 때가 두 번째 접속할 때보다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처음 설정 시에는 쉬는 시간을 넉넉하게 둬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면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 시간을 최적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생기면 즉시 포즈 브레이크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시작 R 버튼을 눌러서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다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조건으로 맞춰준 후 단축키를 누르면 됩니다. 사용자가 설정한 매크로 기능을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도 똑같이 설정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컴퓨터마다 약간씩 좌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엉뚱한 곳을 클릭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기능은 누구든 동작 원리만 이해하면 본인의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간단한 기능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이들이 갖고 노는 블록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원하는 기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적용하려면 우선 반복적인 작업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컴퓨터 작업 중 어떤 게 반복적인지 관찰하고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이 설정한 내용들을 한눈에 보고 싶다면 오른쪽 하단 시나K 아이콘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내 단축키를 선택해 주세요. 엑셀 파일이 실행되면 기원 셀을 선택한 후 컨트롤 V를 하면 설정한 내용들이 표시되는데요. 이걸 출력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한글 2014 등 일부 프로그램이나 일부 사이트에서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신속한 기능 개선은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작K의 사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